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말버릇의 힘.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이는 김윤경,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책값은 14,000원, 총 페이지 수는 226쪽, 1판 1쇄는 2021년 9월 7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 게이오 기주쿠 대학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일본 리쇼 대학교의 객원 교수이자 심리학 연구소 앙길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학 시절 심리학을 전공하며 시작한 집필 활동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심리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아 관련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이 책들이 30만 부 넘게 팔리며 독자들로부터 인생을 바꿔준 작가로 인정받았다. 집필과 연구를 위해 인간관계, 일 등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온 저자는 이들의 말버릇에서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 저자는 심리 실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말버릇의 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삶도 극적으로 바뀐다고 강조한다. 저서로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 실험, 친절한 사람이고 싶지만 호구는 싫어 등이 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스튜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이런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와 같은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창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두 그룹에게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미국 페이러 디킨슨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살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1분 동안 크게 소리를 내며 쉼없이 웃어보자.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행복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결정된다. 이 대목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공식을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바로 커다란 이상이나 지나치게 원대한 꿈, 너무 많은 기대와 같은 욕구를 품지 않는 것이다.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하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반가운 소식이야. 정말 즐거워.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의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매일 출근할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 예언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클레몽 오베르느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장 클로드 크로아제는 소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지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저조한 학교 성적은 본인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매일 쓰는 말버릇부터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시련이나 실패를 겪을 때 이 고통과 슬픔이 평생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티모시 윌슨은 자기 감정이 유지되는 기간을 과장하여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심리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지속성 편향이라고 한다. 만약 지금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면 스스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괜찮아. 이 감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이든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를 띠게 된다. 그러니 귀찮다 여기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약학대학의 사회학 명예교수인 패트릭 폰타네 역시 손쉽게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추천한다. 최근에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자.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만을 담은 일기를 써보자. 이 일기에는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적어서는 안 된다. 되도록 아주 밝은 느낌을 주는 표현만을 사용해서 일기를 써야 한다. 실험 결과 일기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맛있다, 예쁘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 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된다.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정서로 지울 수 있다. 이를 상쇄의 효과라고 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권위자인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해변에 파도가 밀려오는 영상을 감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적한 자연 풍광이 담긴 영상은 마음의 평안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놀랍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략 20초 정도면 사라진다는 점도 밝혀냈다. 소리에 또 다른 소리가 부딪히면 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들어본 적 있는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어폰 등에 많이 응용되는 원리다. 이처럼 소리에 소리를 부딪히면 소음이 제거되듯 부정적인 감정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맞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 때 이런 생각은 그만해야지 하는 정도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너무 힘이 약해서 감정의 상쇄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말로 해보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부정적인 말버릇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가?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평소 긍정적인 말하기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게 된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데보라 데너는 수녀들이 수십 년 동안 쓴 일기를 보관해 놓은 어느 수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일기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이 부정적인 일기를 쓴 수녀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살았다. 인간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날씨는 주가와도 연관성이 크다. 주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맑은 날에는 기분이 들떠서인지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흥미로운 연구 데이터도 존재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을 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자. 잘 됐다. 오늘은 컨디션이 엄청 좋겠는걸? 절대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서는 안 된다. 항상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둔 채 고개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야 한다.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고개를 숙인 자세는 폐잔병이나 낙오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고개를 들어 바른 자세를 취하면 기분까지 밝고 명랑해진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선수들은 시합 도중 결코 턱을 내리지 않는다. 턱이 내려가고 얼굴이 바닥을 향하다 보면 마음가짐에서부터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고개를 반듯하게 드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가 어둡다거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축 처질 것 같다는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 이런 습관을 고치도록 하자.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만큼 일할 때든 걸을 때든 항상 고개를 들고 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도록 하자. 좋아, 고개 들고 당당하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되뇌면서 얼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의식하자.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고개를 꼿꼿이 세워서 마치 모델이나 연예인이 된 듯 멋지게 걸어보자. 고개를 숙인 채 발밑을 보고 걸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걸음걸이를 습관화하길 추천한다. 행복한 걸음걸이란 기쁘거나 즐거울 때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걷기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을 실제로 볼 때 기뻐서 깡충깡충 뛰곤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걸을 때도 리듬을 타면서 한 발씩 번갈아가며 가볍게 뛰어오르듯 걷곤 한다. 이렇게 걷는 방식이 바로 행복한 걸음걸이다. 주위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면 자세히 관찰해보자. 자연스레 위아래로 리듬을 타듯이 걷는다. 아이들은 팔도 힘차게 흔들며 걷곤 한다. 이런 걸음걸이를 취하는 비율은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성인이 되면 좀 더 감소하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그 비율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걸을 때마다 10살 어리게 걷자라고 스스로 일깨워주면 걸음걸이가 점차 활기차게 바뀌어 갈 것이다. 경보만큼 빠를 필요는 없지만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며 자연스레 리듬을 타보자.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무엇이든 하나하나 스스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전 미국 예일대학교 학장이자 심리학자인 주디스 로디는 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특이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요양원은 상당히 극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직원들은 노인들이 그 어떤 불편도 겪지 않도록 손과 발이 되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 일을 대신 해주면 해줄수록 노인들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건강이 더 나빠지기도 했다. 로딘 교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게끔 요양원의 방침을 바꾼 후 변화를 관찰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게 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요양시설 내에 식물 돌보기를 부탁했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자 노인들은 모두 깜짝 놀랄 만큼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25%였던 평균 사망률이 15%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직원들의 태도가 노인들에겐 오히려 독이 됐던 셈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이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부족해진다. 무엇이든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소한 일이어도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거는 기법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언어 또는 내 언어라고 부른다. 전 미국 몬태나 대학교의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인 필립 본스타인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내적 언어 기법을 활용해 공부를 지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선생이 모델이 되어 아이와 함께 말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일을 따라할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아이가 혼자서 말하며 진도를 나가도록 지도한다. 점점 익숙해지면 속으로만 말하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더라? 맞아, 먼저 도형을 그렸지. 우선 여기에 선을 긋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공부하는 법을 지도하자 내적 언어 기법을 배우기 전에는 10%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던 학습 진도가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 마음속에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일해보자.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정말 잘했어. 넌 천재야 하며 자기 칭찬도 시도해보자.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노력하자. 밝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 또는 정서 전염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감정은 주변으로 전파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음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기분까지 덩달아 가라앉게 된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울프 딘베리 심리학과 교수와 연구팀은 감정 전염과 관련한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다. 120명의 대학생을 4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웃는 얼굴이 담긴 슬라이드를, 다른 그룹에는 화난 표정이 담긴 슬라이드를, 마지막 그룹에는 무표정한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반응을 관찰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시간은 모든 그룹에게 30초로 제한했다. 슬라이드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표정 변화를 관찰한 결과 연구팀은 학생들의 얼굴이 슬라이드 속 표정과 비슷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것도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같은 감정 전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유쾌한 사람을 곁에 두자.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좋은 일만 떠올리며 잠을 청하도록 하자. 반성은 낮 동안이나 저녁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자. 잠자리에 들 때는 무조건 기분이 행복해지는 일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잠자리에 누워서 부정적인 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떨까? 기분 나쁜 꿈을 꾸거나 푹 잠들지 못한다. 독일 마나임 정신건강중앙연구소의 미하일 슈레들 박사는 성격의 예민함 정도와 악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사는 악몽을 꾸는 빈도를 조사하는 한편 피험자들의 성격이 예민한 편인지 혹은 둔감한 편인지 분별하는 심리 테스트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예민한 성격일수록 악몽을 자주 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일단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짐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굳이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뚜껑을 덮어 가리면 된다. 이처럼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만을 보고 듣는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둔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 사람 푸념을 계속 듣다가는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낀 순간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함께 있으면 자신이 행복과 멀어지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선택적 지각을 한다.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자극만을 선택적으로 담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일은 되도록 멀리하도록 하자.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성격마저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한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서 바라보도록 하자.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대상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흔히 왜, 어째서 라고 생각하며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좋을까? 답은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말을 습관화하면 된다. 이 편이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선 무엇을 해보자 라는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누구누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라고 자신의 고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면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라고 고민했다고 한다. 이처럼 짜증이 나거나 화가 치밀 때는 이성적이고 별로 화를 내지 않을 법한 인물을 한번 떠올려보자. 이 같은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 또는 모방학습이라고 부른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프랭크 그레이셴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문제를 가진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모델링 학습법을 가르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대상 학생들에게 반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됐다고 가정하게 한 후 인기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해보게 하거나 실제로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모델링 학습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나자 학교에 가기 싫어서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던 아이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같은 반 학생들한테 인기 점수를 매겨달라고 해서 나온 결과에서도 모델링 학습을 시도한 이후 아이들의 인기 순위가 올라갔다.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모델을 하나 정한 후에 그 사람이 됐다고 가정하여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고민하면 생각지도 못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때는 최대한 강렬하고 선명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도 동경하는 인물처럼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기 암시의 힘으로 동경하는 사람을 정말로 닮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흔히 우리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도 엄연히 존재한다.
미국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조교수인 산드라 매츠 박사는 2016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돈도 자신의 성격에 맞게 지출할 때 행복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 개방적인 성격이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여행이나 오락에 돈을 쓸 때 행복도가 높아진다. 성실하면서 계획성 있는 성격의 사람은 책이나 미용, 건강, 보험 등의 돈을 사용하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사교적이며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와 외식을 하거나 스포츠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에 돈을 지출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매츠 박사는 논문에서 아무리 돈을 써도 행복감을 얻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신경질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이곳저곳에 돈을 써도 쉽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은행에 저금하는 편이 현명하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남을 대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면 된다 싶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한 말이 있다. 고맙다는 인사말이다.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이는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러프의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맥컬러프 교수는 어떤 사소한 일이든 어떤 상대에게든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거절당한 상황에서도 역시 고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를 표하기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다음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겐 더 이상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평소 언제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에 뭔가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맙다는 말에는 이처럼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깃들어 있다.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만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도 상관없다. 고맙다는 표현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누구나 기뻐할 만한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타인이 던지는 말 그대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갈라테이아 효과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직장 상사 혹은 선배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서 부하 직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이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엘리샤 바바드 사회심리학 교수는 담임 교사가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학생의 행동이
그 기대에 맞춰 따라간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이 녀석은 불량한 학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해당 학생은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울 것이라 예상하면 정말로 담배를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용기를 얻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건네도록 하자.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도움을 준 쪽이 훨씬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일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즉시 움직이겠다는 마음가짐이 당신을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자발성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보답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남을 먼저 도우면 물질적인 대가가 주어지진 않지만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심리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좋아해 버리는 것이다. 적을 해치우려면 친구가 되어라. 친구가 되면 그는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다 라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유명한 말도 있지 않은가? 링컨은 자신을 까닭없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내각의 요직에 임명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주인공이다. 예를 들어 링컨을 어릿광대라거나 고릴라라고 부르며 비방했던 에드윈 스탠턴은 국방장관에 임명됐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링컨 같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유능하다라고 공언하고 다닌 윌리엄 수워드는 국무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들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링컨이 가장 신임하는 조언자들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싫다는 감정도 내가 멋대로 만들어낸 오해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사실 그는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연구가 하나 있다. 미국 저지 베이커 가이던스 센터의 윌리엄 네스비 박사는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맞춰보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딱히 어떤 표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성격장애가 있는 소년들은 그들에게 적의를 느꼈다. 사실과 다르게 이 사람은 화가 났다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없고 타인에게는 있는 무언가를 무의식 중에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러한 비교를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불쾌한 기분에 휩싸이고 만다. 하지만 당신이 부러워하는 대상 역시 어쩌면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면만 바라보며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해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렌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일에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 착각의 시선으로 타인을 평가한다. 상대의 결점을 찾아내서 흠을 잡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좋은 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뛰어날까라는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려 한다. 자신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주는 누군가를 나쁘게 평가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므로 항상 장점을 찾아내려는 습관을 들이려면 저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하겠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아리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보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친구도 늘어나게 된다. 게임이든 마라톤이든 골프든 꽃꽂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찾아 해보도록 하자. 가능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추천한다. 이런 활동을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 친해지며 친구도 늘어난다. 친구가 늘어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그 수가 200에서 300명 가까이 된다면 어떨까? 조사에 따르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상당한 피곤함을 느낀다고 한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도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행복해지는 친구의 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스스로 적당하다 생각되는 범위에서 친구를 사귀도록 하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심리학 명예교수인 어윈 레비는 고기 시식을 가장하여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절반의 그룹에겐 지방 함량이 25%인 고기라고 정보를 전달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살코기 함량이 75%인 고기라고 설명했다. 두 정보는 같은 고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 함량 25%는 달리 말하면 살코기 함량 75%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 함량이 25%인 고기라고 전달한 그룹에서는 고기의 맛을 나쁘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둘은 완전히 같은 고기였다. 그런데도 지방 함량이 25%라고 말하자 맛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늘 하는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그 틀에 맞춰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혹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아야 실망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괜한 기대감은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필요한 분노를 유발한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기대하지 않는 습관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무언가를 해주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기대감을 버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어떤 상대라도 단숨에 친해지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방과 신체적인 접촉을 늘리는 것이다. 상대의 팔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걷다 보면 금세 친밀감이 생기곤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신체 접촉의 효과라고 부른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고 선수들끼리 친한 팀일수록 터치를 자주 하는 모습이 관찰되곤 한다. 심지어 그런 팀일수록 경기력에서도 우세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부교수인 마이클 크라우스는 2008년에서 2009년 시즌에 뛰었던 30개 NBA 농구팀과 선수 294명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시즌이 끝난 후 팀의 승률이나 개인 득점 등을 계산해보니 동료 간의 신체적인 접촉을 자주 하는 팀일수록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럴 때는 안 되는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기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볍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별을 하게 됐더라도 그래, 인연이 아닌 거지 하고 깨끗이 받아들인 후에 더 멋진 사람을 찾도록 하자. 그 편이 시련의 상처에서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길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로빈슨 심리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영역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쉽게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봐도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는 성격이 되고 만다. 정신적으로 힘에 부칠 때는 일단 분량을 잘게 쪼개자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도록 하자. 일을 좀 더 작게 나눌 순 없을까? 이런 식으로 분할 사고를 시도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런 전략을 스몰 스텝 원리 또는 스위스 치즈법이라고 한다. 스몰 스텝 원리란 높은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기는 힘이 드니 작은 계단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올라가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지칭한다. 스위스 치즈법은 굉장히 커다란 스위스 치즈 덩어리를 한 입에 먹기는 힘들지만 잘게 나누어 한 조각씩 먹다 보면 어느새 전부 먹게 된다는 방법론을 말한다. 양이 많거나 한 번에 처리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은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이나 1시간 동안 처리 가능한 크기로 작게 나눠보자. 무슨 일이든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는 태도는 행복한 삶의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목표를 80점 받기로 바꿔보자. 무슨 일을 하든 80점이면 충분하다라고 자신을 격려하는 사고방식이다. 80점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인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에
일부러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리 많지 않다. 나는 오랫동안 어째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바로 방법을 몰라서였다.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행복의 성큼 다가가게 되리라 확신한다.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정말 확실한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목차를 읽겠습니다. 시작하며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 제1장 인생을 180도 바꾸는 말버릇의 힘.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나 역시 라는 말이 불러온 기적. 슬픔과 분노를 말 한마디로 이기는 법. 부정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체력이 좋아질수록 행복도 커진다. 매일 쓰는 긍정일기에 놀라운 효과. 부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말로 지워낸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말하기 습관. 제2장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의욕의 말버릇.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거짓말. 딱 1분만 더 잘래가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일의 능률이 10배 오르는 맑은 날 활용법. 당당한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 10살 어려지는 걸음걸이의 비밀. 내뱉기만 해도 의욕이 샘솟는 말.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만드는 맛있다라는 주문. 울적한 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한마디. 하면 할수록 좋은 자화자찬. 정말 잘했어. 유쾌하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내 말버릇도 바뀐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불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제3장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의 말버릇.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선물하라.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는다.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은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 왜 대신 어떻게를 물어야 하는 이유.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천재라고 말하면 진짜 천재가 된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게으름을 물리친다. 가끔은 나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기분을 만드는 맨발 걷기. 제4장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이는 친절의 말버릇. 긍정의 에너지는 사람을 모은다. 험담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 옷차림을 바꾸면 태도도 바뀐다. 고맙습니다의 마법 같은 효과.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는 말. 칭찬의 말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친절은 베풀수록 되돌려받는 것.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가 필요한 이유. 싫다는 감정도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다. 부럽다를 버릴 때 내가 가진 것이 보인다. 제5장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의 말버릇.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3가지 말하기 습관. 사랑받는 나르시시스트의 말버릇.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협력하는 관계가 일의 성공을 부른다. 만남에서 오는 피로감에 주의하라. 반이나 남았네 대 반이나 끝냈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보너스가 생긴다. 하이파이브가 성과를 만든다. 제6장 나쁜 감정을 날려버리는 생각 전환의 말버릇. 때로는 어쩔 수 없지가 도움이 된다. 버티면 돈을 받는 게임이라는 생각. 나를 위한 소비가 자기 애를 높인다.
충고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 이를 좀 더 작게 나누자. 느긋하게, 천천히라는 주문. 땡땡만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말보다 휴식이 먼저다. 분노 회로는 타임아웃으로 차단한다. 80점만 하면 충분해. 적당히 반성하는 말, 그럴 수도 있지. 상처 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마치며 행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부록, 곁에 두고 매일 꺼내보는 긍정 확언 카드. 지금까지 말버릇의 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말의 힘의 가장 큰 바탕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실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과 생각은 전염되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 책의 요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몇 달 전에 아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들어가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콩국수가 정말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콩국은 두유처럼 멀겋고 면은 그냥 좀 두꺼운 국수를 삶은 듯한데 그나마 팅팅 불어있고 김치마저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렇게 느꼈기에 먹으면서도 참 맛없다, 맛없다 하다 보니 점점 더 맛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했는데 아들 역시 맛없다고 하면서 먹으니까 점점 더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 밖으로 뱉은 말이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예민하면 악몽을 더 자주 꾸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딱 제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불안과 예민함의 정도가 높은 편이어서 꿈도 불안한 꿈, 뜻밖의 낭패를 보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직전이나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깜빡 잊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 하늘을 나는 능력을 얻어서 날아오르긴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추락할 뻔하는 꿈. 그리고 가장 자주 꾼 꿈은 고층 빌딩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추락할 뻔하는 꿈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추락할 뻔하다가 살아나고 또 추락할 뻔하다가 살아나고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도 얼마나 속이 뒤숭숭한지 모릅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저처럼 평소 불안 심리가 높고 예민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하게 고층 빌딩과 특히 엘리베이터 추락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로부턴 꿈 자체를 거의 꾸지 않고 있고 추락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책은 문자로 뜻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문자로는 그 원래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예 불림 문자라는 주장까지 나왔죠. 제나라 환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공이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이 그에게 뭘 읽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공은 성인들의 말씀이라고 대답했고 장인은 다시 그 성인들이 살아계신지 물었습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다고 환공이 답하자 장인은 왕께서 지금 읽고 계신 책은 아마도 옛사람의 찌꺼기일 것이다 하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수레바퀴의 한가운데 끼워 넣는 굴대를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구멍에 헐겁고 덜 깎으면 빡빡해서 굴대가 들어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깎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입으로 말할 수 없다. 옛 성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은 책에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 왕께서 지금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을 실천궁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그것이 비로소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책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